3. 뇌호흡과 교육. 뇌호흡의 키워드, 체험과 습관. 교육은 뇌호흡이 관심 갖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교육에 대한 뇌호흡의 접근 방법 가운데 핵심 개념은 체험과 습관이다. 뇌호흡은 뇌의 구조와 기능, 뇌의 생리와 작동 원리를 느끼고 이해하고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밝고 강한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지구촌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체험적 교육 방법론이다. 이해된 이해에서 느껴진 이해로. 뇌호흡의 첫 번째 특징은 의식과 문화, 세계관이라는 고도의 정신적 문제를 우리 몸, 구체적으로는 뇌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루고자 한다는 점이다. 뇌호흡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지식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지구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만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된 마음이 없을 뿐이다. 코소보 난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민족과 종교, 인종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고 지구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설사나 두통이 생긴다면 어떨까? 당장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조차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때 그 체험의 힘으로 변화한다. 최근에 다이옥신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을 생각해 보면 뇌호흡이 왜 체험적 접근법을 택하고 감각을 깨우는 것으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의 문제가 신문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밥상에 올랐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뇌호흡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체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습관이 의식을 좌우한다. 뇌호흡 교육에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습관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의식 수준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 이례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 의식의 수준은 곧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범위는 무한대이다. 이는 하나의 잠재성으로서 개인의 인격이나 삶의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개인의 의식이 습관적으로 머무는 곳, 말하자면 홈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식의 성장이란 이러한 홈베이스가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보다 밝고 강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성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성자가 하는 생각을 하고 성자의 말을 하고 성자의 행동을 한다면 3년 뒤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는가? 옛날 한 왕자가 어릴 때 궁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 거지들과 20년 동안 살았다고 하자.
거지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몸에 익은 왕자는 여느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왕자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외형적인 것 이외에 자신이 왕자임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년 거지 생활을 통해 몸에 밴 거지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왕자라는 신분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지 같다면 그는 여전히 거지인 것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른바 깨달음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식의 홈베이스에 머무르고 있는가? 의식은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 의식을 바꾸려면 습관, 즉 우리 몸의 생각과 말과 행동부터 바꾸어야 한다. 습관을 바꿀 때 우리는 보다 나은 홈베이스, 보다 높은 의식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의식의 범위가 무한대인 만큼 습관은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식의 성장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체험과 습관, 이 두 가지의 기초는 우리의 몸이다. 이것이 뇌호흡 교육이 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몸을 써서 하는 실천으로 결론을 짓는 이유이다. 뇌에 좋고 뇌가 좋아하는 교육 방법론. 미국의 수많은 하이테크 산업, 심지어 투자 자문과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까지 인류학자를 고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밀림의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연구하던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전공과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회사들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인류학자들은 그들 특유의 관찰력과 직관력, 인내심으로 소비자의 기호와 그 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적한다. 소비자 연구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일수록 소비자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가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마케팅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또 고등학교에서의 연이은 총기 사건 이후 범인들 몇의 옷차림이 폭력 영화의 어떤 장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영화의 등급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극장 문 앞에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확인해 등급 이상의 영화에 대해서는 부모와 동반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극장 문 앞에서 입장이 불어된 10대들이 극장 바깥의 세계에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거리가 극장보다 안전할까? 거리의 문화가 헐리우드 영화보다 덜 폭력적일까? 타임즈가 이에 대한 10대들의 반응을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10대들은 반응을 이렇게 했다. 어른들은 참 웃겨요. 앞에 소개한 내용들은 단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반적 원리의 몇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반적 원리란 어떤 상품이나 교육 방법, 사회 개혁안도 그것이 두뇌의 생리에 맞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만든 어떤 기계 장치보다 정교하며 그 작동 메커니즘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 뇌를 다루는 일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니, 우리의 뇌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며 잘못 다루면 비행기보다 더 위험하다. 따라서 뇌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실전의 체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익혀야 한다. 정교하고 섬세하며 동시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두뇌의 생리와 작동 원리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며 두뇌의 생리에 기초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찾아낼 수는 있다. 뇌호흡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뇌 생리의 기초에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뇌호흡은 뇌를 숨쉬게 하고 운동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밝고 건강한 의식을 갖게 하는 뇌에 좋고 뇌가 좋아하는 뇌, 생리와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론이다.